한 돈에 80만 원, 너무 비싸다고 망설였던 그 가격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금값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가격을 보면서 상투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돈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진다. 이자도 안 주는 금을 누가 사겠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세요. 고금리 시대인데 금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교과서가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 금값이 오르는 건 금이 비싸진 게 아니에요. 달러가 우리가 돈이라고 믿었던 그 종이가 휴지처럼 가벼워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를 내야 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요. 이걸 양적 완화라고 포장하지만 본질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 문제냐고요? 회사원 김 대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 대리가 5년 전에 1억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1억이에요. 그런데 그때 1억으로 살 수 있던 것들 지금은 7천만 원어치도 못 삽니다. 누가 훔쳐간 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가 세금이라는 이름 없이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빼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에요. 금은 이 도둑질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금값 상승은 당신의 돈이 녹고 있다는 경고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뭘 했는지 기억하시죠? 총을 쏜 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3천억 달러를 단숨에 동결시켜버렸어요.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죠. 전 세계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돈도 언제든 얼어붙을 수 있구나. 달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 공포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14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중국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싱가포르, 터키, 인도까지 너도 나도 금을 쓸어 담고 있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의 가치가 미국 국채 보유액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탄약 창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달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달러가 언제 무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자산, 금으로 탄약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을 건 전략적 선택이에요. 탈달러화는 이미 시작됐고 금이 다시 화폐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돈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컴퓨터 자판 몇 번 두드리면 수조 달러가 생겨나죠. 그런데 금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내야 하거든요. 이게 금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희소성.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캐내는 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3,000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7년째 그대로예요. 금값이 2배로 뛰었는데도 생산량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광 하나를 새로 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탐사하고 환경 허가받고 인프라 깔고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오늘 금값이 폭등했다고 내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업계 전문가들은 2029년까지 심지어 2035년까지도 의미 있는 공급 증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공급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요?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죠. 거대 자본도 몰려들고 있어요. 좁은 문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원리.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산술이에요. 중국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 보유량은 약 2,300톤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미국의 8,000톤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중국의 실제 금 보유량은 발표치의 10배, 무려 3만 톤이 넘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그림자 금이라고 부릅니다. 왜 숨길까요? 단순히 금값을 올리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그 순간이 오면 미국은 러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중국도 달러 결제망에서 잘라버릴 겁니다. 그때 중국은 어떻게 원유를 사고 식량을 수입할까요? 바로 그 숨겨둔 금으로 결제하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중국의 금 매입 패턴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가격을 안 따져요. 비싸도 삽니다. 싸도 삽니다. 그냥 무조건 삽니다. 이건 투자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전쟁을 앞둔 국가의 행동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에요. 거기다 상하이 금 거래소를 통해 위안화를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달러 없이도 굴러가는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게 금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 무기예요. 전 세계 금융자산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까지 모두 합치면 수백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0.5%예요. 1%도 안 됩니다. 금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세계적인 금광 기업의 전 경영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자금의 단 1%만 금으로 옮겨와도 금값이 온스당만 5,0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요. 지금 금값이 얼마죠? 3,300달러 근처입니다. 1%만 움직여도 지금의 4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작은 시장에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오는 거랑 비슷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낙관적으로 봐서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5,500달러까지는 간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에요. 만약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97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닉슨이 금본위제를 폐지했을 때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무려 24배가 뛰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때와 비슷하지 않나요? 뉴욕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대부분은 진짜 금이 아닙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예요. 선물 계약이라고 하죠. 실물 금 한 돈 없이도 수백억을 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 불리온 뱅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금값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었어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갑자기 금 선물 증거금을 확 올려버렸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금값이 상승하던 때였거든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상승에 베팅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못 버티고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반대로 하락에 베팅했던 불리온 뱅크들은요? 손실을 피했죠. 우연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이게임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중국과 인도의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종이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물 만기가 되면 현금 말고 진짜 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상하이 금 거래소는 뉴욕보다 비싼 값을 쳐주면서까지 실물 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양의 금이 동양으로 빠져나가는 골드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 실물 인도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요? 종이만 잔뜩 팔아놓은 은행들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자산 현황을 점검해 볼게요. 주식 있으시죠? 부동산이나 예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은요? 아마 대부분 0%일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차로 치면 에어백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50대 박 과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으로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밤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 옆 부서 김 부장은 달랐습니다. 자산의 10%를 금에 넣어뒀거든요. 주식이 폭락하는 동안 금값은 오히려 올랐어요. 전체 손실이 훨씬 적었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공포에 휩쓸려 바닥에서 주식을 던지는 실수를 안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금 비중을 5%에서 10%로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금은 돈을 벌어주는 엔진이 아니에요. 위기가 왔을 때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 투자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오르면 쫓아가고 떨어지면 겁먹고 파는 거,
최악이에요. 정해놓은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서 금 비중이 줄었다. 금을 더 사세요. 금이 폭등해서 비중이 늘었다. 일부 팔고 주식으로 돌리세요. 이게 리밸런싱이고 부자들이 실제로 하는 방식입니다. 금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니까 방법이 너무 많아요.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은행에서 가입하는 골드뱅킹, 금통장이라고도 하죠. 가장 쉽습니다.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로 1%씩 떼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 15.4%까지 내야 해요. 조금씩 자주 사고 파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 금펀드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고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죠. 문제는 금 자체가 아니라 금광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금값이 올라도 회사가 망하면 소용없습니다. 국내 금 ETF는 어떨까요? 증권 앱에서 편하게 거래하고 수수료도 저렴해요. 다만 여기도 수익에 15.4% 세금이 붙습니다. 미국 금 ETF, GLD나 IAU 같은 건 세계 최대 규모라 유동성이 좋습니다. 근데 연간 250만 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 22%예요. 환전 수수료에 환율 변동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실물금, 골드바나 금화요. 손에 쥐는 맛이 있죠.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선호됩니다. 그런데 부가세 10%의 수수료까지 합치면 사자마자 15% 손해를 보고 시작해요. 단기로는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여러 투자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RX 금시장이에요. 정부가 금거래를 양성화하려고 만든 공식 시장인데 세금 혜택이 압도적입니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열면 주식처럼 1g 단위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세금이 0원이에요. 비과세입니다. 금통장에서 15.4%, 미국 ETF에서 22% 떼가던 그 세금이 아예 없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안 들어갑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왜 KRX 금시장을 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비용도 비교해 볼게요. 금통장은 매매할 때마다 1%씩 나갔죠. KRX 금시장은 0.2% 수준이에요. 5배나 싸죠. 펀드처럼 보유하는 동안 운용 보수가 빠져나가는 것도 없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계좌에 금을 모으다가 진짜 금이 갖고 싶어지면 실물로 뺄 수 있어요. 100g이나 1kg 단위로 인출이 됩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고순도 금이라 품질 걱정도 없죠. 단,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가 붙으니까 참고하세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현존하는 금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금을 사야 한다면 저는 KRX 금시장을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금값이 왜 오르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세계 금융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브릭스라고 들어보셨죠?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뭉친 연합체예요.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입니다. 가칭 유닌이라고 불러요. 이 통화의 핵심이 뭔지 아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금 40%, 브릭스 국가들의 통화 60%로 가치를 뒷받침하겠다는 거예요. 달러는 뭘로 담보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미국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브릭스가 움직이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이제 보이시죠? 이 통화가 실제로 작동하면 달러 없이도 국제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원유를 사고 식량을 수입하고 물건을 팔 수 있어요. 미국의 금융 제재가 무력화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통화 경쟁이 아닙니다. 신용화폐와 실물화폐의 전쟁이에요. 미국은 선거 때문에라도 돈 찍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브릭스는 금으로 무장하고 있고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금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달러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대비해 금을 쌓아두고 브릭스는 달러 없는 세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닙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이에요. 금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엔진이 아닙니다. 폭풍이 왔을 때 자산이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는 방주예요.
노아가 비 오기 전에 배를 지었듯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에어백이 있는지 오늘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